대통령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서거 61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애와 업적을 돌아보고 그 뜻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제1동포를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이 함께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온 고성국 박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연과 추모 행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은 2026년 7월 19일 도쿄 한국 YMCA 회관에서 열린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과 고성국 박사의 강연 현장을 직접 촬영하여 기록한 영상입니다. 그날의 추모식과 강연, 그리고 현장의 모습을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지금 기업관 중이라서 9층, 1층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혹시 이동하실 경우에는 저희에서 한 말씀 몇 층에 가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하고 9층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 380시장 멀리 갔더니 여러분 다 같이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을 여러분 쇼트 영상으로 2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난이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날 사랑하는 노소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길을 내야 작은 날에 자유의 손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와라 나를 사랑하는 2,300만 노고요. 이 본인 다음 영상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은 건국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기적에 휩쓸려 넘어갈 때 공산주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고 지켜냈다. 1899년 겨울 이승만의 한성감옥에서의 기도.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거룩한 생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밤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모사, 오늘 저희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으신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의 서거 61주기를 맞아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61번째 기를 맞았지만 닥터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일궈내신 대통령님의 해안과 헌신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 속에서 더욱 뚜렷하고 확연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의 의혹은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20, 30대 젊은 세대가 주구가 되어 올림픽 공원과 각지에서 주권 회복을 위해 참여권 수호와 부정선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길을 연 위대한 선거학자, 돌이켜보면 이승만 대통령님의 세계는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만의 어둠 속에서 문명 개화의 눈을 뜨셨고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에는 세계를 무대로 조국의 독립을 외친
외교 독립운동의 선구자였었습니다. 해방 정국이 극심한 불안 속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선택하셨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단단한 주축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과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의 토대를 닦은 건국의 거목,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뤄낸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농기 개혁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안보 동맹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오롯이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단행된 농지 개혁은 수천 년 이어진 신분제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인으로 일어서는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해 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기둥 위에 한강의 기적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우뚝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미래로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안락보다 매일 기초를 다진다. 대통령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궤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안보적 도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운함의 건국 정신과 통찰력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뿌리내린 자유와 번영의 나무를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갈등과 분리를 넘어 화합과 전진으로,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연명하셨던 자유민주주의 기반한 평화 통일을 향해 심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가 대통령님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작금 후 이재명 정부는 종중, 동북, 일종 외교 및 입틀막 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자기 죄를 숨기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무모한 독재 체제 확립을 위해 발버둥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국민 통제 및 독재화 시키려는 이재명은 하루빨리 권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저 속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런 시국을 보시면서 개탄하고 계실까 봅니다. 이럴 때 거친 역사의 폭풍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같은 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대통령의 권과 건국 이념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 제61회 추모식을 맞아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 한재은. 다음에는 제1본 한국YMCA 이사장이신 오영석 이사장님의 추모사가 있습니다. 오영석 회장님께서는 오늘 바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한국 YMCA 총무이신 유경종 총무님께서 대독을 하시겠습니다. 일본 조영회 회장이신 한지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소원, 박성관, 기아는 평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건국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망과 역량을 갖췄기에 이에 기아를 사사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7월 19일 사사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일본 총회 회장 한재은. 다음은 박승권. 내용은 이하동은. 유명하신 분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봉사하시는 데 열심히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특별 강연을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스태프까지 같이 소개를 할 예정이오니 이분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성욱 박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보수 성향의 대표 중에 언론이자 저서리시고 지금 고성욱 TV를 대표해 주시고 현재 또 대한민국 자유 유튜버 총연합회 약칭 대자총회 상임고문이십니다. 여러분 오기나 박수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범 본부장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선 앵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은주 본부장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어렵게 또 본인이 작별하신 책과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또 강연까지 해주시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 61주기 추모식에 오신 거라고 다들 검은 정장으로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오셨는데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종북주사파와의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제 전쟁터에서 잠깐 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전투복입니다. 우리 자유파의 전투복을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추도식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숨쉬고 살면 공기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애국가가 얼마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지 실제로 잘 몰랐어요. 아까 우리가 애국가 4절까지 불렀는데 여러분들처럼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애국가나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부른다 그러면 그냥 1절 그냥 대충 부르고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짜 가슴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막으려고 광화문 집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까지 10년째 광화문이 매주 토요일날 보이잖아요.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국가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지금 올림픽공원에 벌써 2달 가까이 그야말로 수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는 외국의 동포들도 일부러 올림픽공원에 오시는데 그 올림픽공원이 하루 종일 2가지를 해요. 하나는 재선거 구호 외치고 하나는 애국가를 불러요. 재선거 구호를 한 1시간 외치다가 지치면 애국가 불러요. 근데 애국가 4절까지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1시간 떠들면 목 쉬잖아요. 물 마시고 애국가 부르고 다시 힘내서 또 재선거를 외칩니다. 그렇게 24시간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우리의 도둑맞은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는 애국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남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송파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우리 청년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거든요. 광주에서는 330km를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서울까지 올림픽공원까지 그 대형 태극기를 세우고 행진을 했어요. 처음에 한 3명이 시작했는데 올림픽공원에 들어올 때 100여 명 이상이 점점 불어나서 마치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처음에 예수님이 끌려올 때 로마군한테 끌려올 때 달랑 혼자 그냥 끌려왔어요. 십자가에 다들 겁이 나서 함께 못했어요. 창문만 빼꼼 열고 그래도 예수님 저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오고 2명이 나오고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마침내 그 마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통곡하면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채워지고 그 통곡의 소리가 그 예수님 매달리실 때 끊이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광주에서 올림픽공원으로, 강남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오는 그 청년들의 그 행진이 바로 그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통곡의 기도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려냈던 태극기,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 애국가의 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다가 대충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 애국가의 참뜻을, 태극기의 참뜻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걸 다시 알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청년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태극기 4절까지 부르면서 또
태극기를 보면서 한 100여 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한지원 회장님 추도사에서 많은 말씀들 아주 잘 정리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더 덧붙이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귀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건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과정. 한반도에 두동강이라고 났는데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김일성이 국도과정을 세웠어요. 남쪽은 어땠냐? 남쪽의 절반은 박헌영이가 남로당 조직해서 떵떵거리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1945년. 그 절반을 남로당이 먹고, 그러니까 이북의 북한 전체는 김일성이 먹고 남한의 절반은 박헌영이 먹고, 그럼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은 누가 먹었냐? 여운형이가 먹고 있었어요. 이게 다 좌파 아니에요? 다 좌파. 그 나머지도 이승만 대통령이 독식한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진보 세력하고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는 과정은 북한과 박헌영 세력과 여운형 세력과 김구 세력까지 다 합친 나머지 90%의 압도적인 적군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왜 김구가 왜 글로 들어가냐? 건국 과정에서는 김구가 그쪽에 있었어요. 김일성이한테 쏘가 넘어갔는지 원래부터 김일성이랑 짜고 했는지 적어도 건국 과정에서는 반 이승만 노선을 분명하게 걸었던 게 김구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유일한 세력이 이승만 세력입니다. 근데 그 이승만 세력이 자기보다 10배 이상 강한 적들과 싸워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건국을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간신히 건국을 해요. 건국을 하고 2년도 안 돼서 전쟁을 맡아요.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잖아요.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미국이 이란하고 싸우는 거 보셨죠? 압도적인 그 무력을 갖고 있는 미국도 아직 이란을 점령을 못했어요. 미군을 육지에 투입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75년 전에 16년 전에 6.25 전쟁을 보면 전쟁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뺏겨. 일주일 만에 저 부산까지 밀려. 그래서 당시에 이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메카더 장군이잖아요. 태평양 사령관. 메카더는 그 당시에 한국에 없었어요. 일본에서 지휘를 했어요. 일본에서 지휘를 할 때 메카더의 제일 큰 관심은 미군 희생을 줄이는 거예요. 한국군이 얼마나 죽든지 그거는 그 사람한테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메카더 장군이 정말 나라를 구한 은인이고 영웅이지만 그러나 메카더라는 사람은 미국 군인입니다. 그 사람의 1차적인 관심은 미국 군인들의 안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한국 국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 지휘를 안 했어요.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함을 보니까 일주일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버리니까 이거는 뭐 버티면 너무 많은 미군이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메카더가 야 한반도 버리고 일본으로 망명정부 세우자 그랬어요. 프랑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드골이 망명적으로 세웠다. 프랑스도 그러는데 뭐 조선이 뭐가 대단하다라고 그냥 일본에다가 망명적으로 세우고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 그거를 당시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최고 미군 사령관 이 중장입니다. 별세계 하지라는 사람, 워커라는 사람이에요. 워커. 네, 워커힐 있죠, 서울에. 그 워커힐은 그 워커 장군을 기념한 호텔입니다. 워커라는 별세계 중장, 미 중장이 그 당시 한국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메가드는 태평양 사령관으로 일본에서 지휘했고 한국의 실제 전쟁은 워커 장군이 지휘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물러나서 일본으로 망명정부가 가는 순간 다시는 한반도로 못 들어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죽어도 이 선은 사수해야 돼 라고 사수선을 쳤어요. 그게 낙동강 전선이에요. 이 낙동강만 막아내면 임시수도인 부산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낙동강은 막아낸다. 그걸 그래서 워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낙동강 전선. 실제 당시에 불렀던 이름은 워커라인이에요. 이 워커라인의 제일 중요한 노충지가 경북 칠곡에 있는 다부동이라는 곳이에요. 저쪽에 북한군 정예 5개사단이 쫙 포진하고 있고 여기에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 병력과 미군이 여기서 연합해서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걸 백선엽 장군이 막아내므로써 낙동강전도 워커라인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5개사단이 여기에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딴 데를 못 갔어. 옆구리가 허전해진 틈을 타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도 보면 수많은 전투도 기적적인 전투고 다부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죠? 네? 북한군 정예 5개사단을 대항해서 어떻게 1개사단이 이기지? 병력도 힘들었는데 그때 나온 부대가 지게 부대래요. 다부동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고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화력으로 강 건너에서 계속 포격을 하니까 고지 위에 우리 군이 포진을 해 있는데 완전히 두더지처럼 이 참호하고 나오지도 못해. 근데 전쟁을 아무리 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총알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개 밑에서 밥 싸고 총알, 수류탄 이런 거를 짊어지고 고지 위에 있는 우리 병사들한테 이렇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갖다 준 그 군인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옆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야, 고개 오를 때는 지게가 최고야. 그래서 다들 지게를 메고 밥하고 탄약하고 지게에다 지고 그 고비고비 이 능선을 타고 참호를 해주면서 고지 위에 있는 우리 군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병참이 끊이지 않는 거지. 그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지게라고 하는 걸 처음 봤는데 딱 세워놓으니까 영어 알파벳 A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A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그냥 인천 상륙작전에서 역전시켰다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전쟁 하나하나를 보면 그 전투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승리들을 우리가 한다. 건국과정도 기적이고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어떤 나라하고도 맺어준 적이 없는 협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호방위 조약이야.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건 유럽을 뭐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 이런 수많은 일화들이 있고 행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결론을 제가 세 가지로 내리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선각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사람.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은 여러 개 있지만 정치 지도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 30년 앞, 50년 앞, 100년 앞은 내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50년 후에 뭐 먹고 살 건지, 10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나중에 틀릴 값에라도 적어도 고민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후, 뭐 1년 후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제가 다음 기회에 혹시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삼각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항상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거 왕제는 더 이상 안 돼. 하니까 바로 대역죄 잡히면은 사형밖에 없는 대역죄인 줄 알면서도 뛰어든단 말이에요. 19살, 22살, 3살. 또 이거 과거가 끝났구나. 그럼 뭔가 신식학문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바로 배제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은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그 인생에서 생각이 가는 곳에 행동이 가지 못했던 것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마지막까지. 4.19 혁명이 났어요. 학생들이 190여 명이 죽었어요. 경무대 앞에서 총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이기붕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며칠 만에 알게 되죠. 그리고 교수들이 성명을 했다, 시국 성명을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교수들의 시국 성명이 1960년 4월 25일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벌어지고서 6일 있다가 나와요. 교수들이 이렇다, 학생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 그 학생들 만나러 가죠. 거기서 울잖아요. 그 다음날 하여간 뭐 시간 길게 뜸들이고 뭐 한번 고뇌해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 보고 이거는 아니지, 그러면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이쯤은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저지른 무슨 독재자인 것처럼 좌파들이 공격해 되는데,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저런 식으로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죽게 아니면 살려고 싸우지. 그러다가 다들 처참하게 말로는 맞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그 권력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SNS는 뭐 말로 넘쳐나잖아요. 그 수많은 말 중에 단 한마디라도 행동으로 옮겨진 말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전부 입만 갖고 사는 사회입니다.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세 번째는요, 이제 정치 지도자한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절대 무모하지 않아요. 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서 194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1946년 8.15 광복으로
해방을 맞이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다들 북쪽에 소련군, 남쪽에 미군이 점령하고 있지만 곧 점령이 끝나고 당연히 남북한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때, 그런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시점에 온 국민의 욕을 먹을 것이 너무나 분명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북한은 이미 글렀다.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총선거를 통해서 단독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발언 때문에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노선이 이기죠. 결국은 그 정읍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단정 선언이 현실화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선언을 할 때 추도면밀하게 그 당시 정세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그걸 질러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일들은 처음 봐서는 정말 무공한 도전, 정말 택도 아닌 엉뚱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하나하나의 선언이 현실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현실주의 정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정치 학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높게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첫째, 통찰력이 있는 선각자였다. 둘째, 생각하면 바로 행동했다. 셋째, 그런데 이 행동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어냈다. 이승만의 기적과 박정희의 기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여기 없다. 이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공유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이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특별 강연 마련됩니다. 고소국 박사께서는 텔레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TV라고. 여러분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에서 아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고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그냥 달려가서 아미고 회원을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헌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기 시간상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고 박사님하고 사진 촬영 등 저기 사인회를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책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사진 촬영도 하시고 그때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헌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진 찍는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광용 부회장님께서 한마디 하나씩. 그럼 부탁은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성국 씨한테 지금 일본에 오셨을 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부탁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고 박사께서 그건 모르셔도 되고 이 얘기 하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일단 없애고 부탁 여기서 진짜 이 훌륭하신 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을 테니까 제가 간단히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추모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김영애 씨가 그 전에 기념관을 대한민국에서 만든다 하니까 그 유명한 김영애 씨가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맞지요?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는 영 뒤지게 먹었어. 인연이다 전연이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그 유명한 신영길 씨가
평형 땅을 기부를 했어. 그런데 또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든 우리 고성국 씨가 이렇게 저거 하니까 고성국 박사께서 제발 한국에 가면은 초대 대통령의 동상 하나는 만들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부탁을 끝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냥 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못나서 그래요. 네, 저희들이 못났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전국주사파들은 수십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역사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전쟁을 전국주사파들이 조직적으로 시도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거의 모든 현대사 책들은 다 전국주사파들 계열의 학자들, 연구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많죠.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무분별하게 세뇌되듯이 전달되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종북주사파들이 시작한 역사전쟁의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종북주사파들의 역사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을 신비화하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김일성하고 내세우면은 후폭풍과 부작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 이 신비화, 김일성 우상화를 배경에 깔고 뭘 했냐 하면은 이승만 죽이기, 박정희 죽이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죽여놓으면 가만히 놔둬도 김일성이가 역사의 승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5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승만 죽이기, 박정희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건립하려고 해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땅을 내놓으려고 해도 저 종북 수다파들의 이승만 죽이기 역사 공작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집 뭐하러 해 독재자를 이렇게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세우는 것도 똑같이 그런 종북 수다파들의 역사 공격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원인은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다시 돌아보면 종북주사파들의 역사 공격과 역사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대처를 잘 못한 거예요. 잘 안 한 거야. 이제 최근 들어서 뒤늦게 이거 이대로 두면 정말 대한민국이 종북주사파 천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자유파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이영훈 교수라든지 안병재 교수라든지 또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저 박창재 대표 같은 사람 또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이런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부터 종북주사파들 50년 동안 해온 종북주사파들이 역사전쟁에 대항을 시작했어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원래 역사전쟁의 승자는 역사적 팩트를 갖고 있는 쪽일 수밖에 없어요. 종북주사파들이 50년 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펼쳐졌지만 팩트체크에 들어가서 판판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자들의 그 역사전쟁 중에 보면 무슨 오천보 전투가 김일성의 엄청난 영웅적인 전투야. 실제로 거기 헌병 거의 안 죽었거든요. 일본 헌병. 그러니까 이걸 영웅시하면서 김일성이가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걷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서 일본 헌병을 막 다 죽였단 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종북주사파들의 역사전쟁이 얼마나 엉터리고 한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그 정말 동화 같은 이 종북주사파들의 역사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한테까지 만화 영화를 통해서까지 다 이렇게 세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신 차리고 역사전쟁을 시작했으니 최대한 빨리 역사적 실체에 기반한 제대로 된 역사를 쓰겠다. 그런 말씀 제가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특강도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헌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화는 오른쪽,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안쪽부터 한 분씩 돌아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헌화. 회장님부터 먼저. 부회장님. 그리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정치 평론가이신 평론가로서는 권위자이신 고성국 박사의 아까 추념 강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를 아주 빛내게 해주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추모식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 덕분으로 성공리에 거행됐다는 이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좀 인사가 지루합니다만 제가 몇 마디 발췌한 대통령의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자유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순간 이념을 여러분들이 각자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가 손을 함께 잡고 앞으로도 전림해 나갑시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날씨가 아주 무덥기 때문에 아무쪼록 건강에는 부디 유의하시고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지만 변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계세요. 이번에 우리가 조촐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뷔페시키니까 이거 행사 이후에 식사도 하시고 또 따로 오늘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게 이 행사를 위해서 와주셨으니까 거기다 자필로 막 책을 내신 자서전을 여러 군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좋은 책이니까 고 박사님이 저기 계시니까 사진도 촬영하시고 희망자에 한해서 사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악수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피땀을 흘리고 24시간 잠 안 자고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게 투쟁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선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텔레비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는 않겠지만 최소한 본인의 성의를 이 모금함에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금한 돈은 고성국밥 TV에서 매일 그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 컵라면도 하시고 지금 짜장면도 하시고 옥수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그러나 제 교포로서 우리 애국자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조그만 성의를 이 집 모금함에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 우선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저한테 먼저 후원금 지원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어서 넣어주세요. 접어서 반으로. 저는 봉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식사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좀 들려주셔서 투표함에 좀 헌금 하시고 그리고 고 박사님하고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성의만 표현하실 분들은 1,000원도 좋고 500원은 좀 사용 집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림픽공원에서 진짜 피땀 흘리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찾아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직접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표, 수개표를 크게 외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 오면 재선거 그러면 제가 단일투표 오면 수개표 아마 하시겠습니까?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 한번 제가 부정선거 오면 재선거 한번 해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단일투표, 수개표. 감사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지금 때 앞에서 36도가 오르내리막 하는데 빈혈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 피땀 흘린 헌금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이라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저게 고성국 박사님이 저서라는 책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저쪽에서 책을 받아가지고 가세요. 저쪽 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친구들에게 이론 한 장 다 빼놓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책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옆에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으니 봉투 안에 책을 넣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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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하고 사진 촬영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책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 필요한 책은
가져가시고 그 옆에 비닐봉투가 있어요. 비닐봉투에 넣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피땀을 흘린 그 정성 20대,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옆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뷔페식이니까 식사 좀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옆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은 무료로 제공하오니 필요한 책을 본인의 영양식, 지식의 양식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께서 어저께 준비해서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책은 마음대로 배우시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왼쪽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왼쪽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 예. 예, 사진 구박사님하고 사진 촬영. 예, 사진 촬영하려면 신분으로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촬영하고 구성 텔레비에 좋아요, 쉐어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왼쪽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안내를 잊어버렸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앞에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있는 앞으로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